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레전드의 투자 전략 함께 보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성치 운용력님 이 시간에 항상 허심탄회하게 또 진솔하게 레전드의 이야기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인터넷 게시판에서 유성치 운용력님 그 시간에 나왔던 얘기가, 사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걸 잘 운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 말씀 정말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다 하면 10% 수익 나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종목에 좀 올인을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수익에 치중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유성치 운영령님도 정말 예전 개인 투자자일 때 작은 금액에서부터 지금 이제 자산을 큰 금액을 또 운용하시는 또 운용력으로서 좀 그런 경험들 또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한다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운용을 함에 있어서 제가 운용하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해서 또는 100억이라고 해서 그 포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산 투자해서 잘해봐야 10%인데, 근데 그 10%가 정말 적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에서 10% 수익 내면 1,000만 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분산 투자해서 10%, 20%를 1년에 내는 것이 대수냐? 그거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난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핑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욕심,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길을 걷습니까? 매일 개별 급등주들 쫓아다니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선물이나 옵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터 린치의 그런 포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에 따라서 포트의 보유 종목 수는 약간 달라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굴린 사람이 한 5개에서 10종목 정도를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종목에서 한 5종목 사이로 하면 돼요. 한 3종목 정도. 네, 그런 식의 유연한 그런 포트 전략은 괜찮지만, 극단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한 종목에 몰빵하겠다, 이런 투자는 절대로 연속적으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일시적으로 한 몇 달, 한 6개월 정도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1년 후에 계좌를 까보면요, 다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새해 첫날 이번 전설에게 듣는다, 레전드에 듣는다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또 전설을 또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 동안에 읽던 책 중에서 빅터 스페란데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투자가고요. 미국에 이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도 맞긴 맞아요. 뭐냐면 미국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2,000포인트대를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예,
지금 한 50년, 60년 이렇게 쭉 보면요. 엄청난 시장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이런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연속적으로 수익 내는 사람들이 좀 드문 편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신흥국이라는 그런 딜레마, 거기에다가 또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멀티플 적용에 있어서 조금은 소외를 받는 조금은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해결될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분 같은 경우도 약간 제하고는 약간 다른 점도 많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그런 대가하고도 상당히 다른 점이 많지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워낙 새겨 들을 만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지금 시장하고 또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17년간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수익률이 72%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의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29점 몇 %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13년 동안. 근데 17년 동안 70%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냈으니까 상당히 특이하죠. 보통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내는 기술적인 분석가는 별로 없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에 좀 더 집중했다는 데서 우리가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이 실패를 했어요. 네. 한 1, 2년 잘하다가 대부분은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꾸준히 수익을 냈는데 어떤 점에서 그죠? 다른 기술적 분석가들하고 달랐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책의 서두에 가장 강조한 점이 뭐냐면요. 주식 투자자는 잡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은 원색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가 주변에서 보니까 다 잡종 투자가다 이거예요. 기본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요.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과거의 실적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죠? 이건 싸다 하면서 물타기 하다가 나중에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 보니까. 그리고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죠? 기법이란 것은 시장상에 따라서 매번 배라는 건데, 기존의 기법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빅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장점을 결합해서 투자에 적용하는 잡종만이 주시장에서 성공한다. 그러니까 좋은 점만을 끌고 와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정말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기술적 분석가로 시작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그런데 판판이 깨지는 거죠. 왜? 시장은 매년, 수십 년 변해왔는데 저는 똑같은 기법 가지고 짝대기 꺾고, 이평선 꺾고, 뭐 볼린저 밴들이 뭐니 하면서 뭐 오실레이터리 뭐니 스토캐스팅에는 다 적용해봤지만 그것은 후행적인 지표다 보니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이후로 저는 기본적 분석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미래의 실적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적 분석에 단점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의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극히 주관적으로 자기가 전망을 해놓고 이 회사의 실적은 다음 분기에 이렇게 될 거다. 내년에 이렇게 될 거다 해놓고요. 주관적이라는 것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가이던스도 정권사에서 매번 내놓잖아요. 맞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죠. 틀린 경우가 많아요. 기업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대놓고 매도 의견을 내놓은 거에 몇 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중립 아니면 매수죠. 그죠?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죠? 그러니까 애널들이 내놓는 가이던스를 우리가 순진하게 다 믿을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런 내용 보면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정보들, 많은 그런 리포터들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무시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지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을 평가해야 되느냐?
기술적 분석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익 증가율에 주목을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기가 한 십몇 년 동안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이익의 증가율과 주가의 상승률이 상관관계가 대단하다는 거죠. 0.8%가 0.8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10번에 8번 정도는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시차가 근데 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는 좀 있지만 결국은 이익이 상승하면,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같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건 안 보고요. 이익의 증가율만 봤다는 거죠. 네, 이익의 증가율만.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율을 무시한 퍼나 PBR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과거의 실적이니까. 과거의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의 실적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추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증가율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느냐. 최소 6분기 이상은 봐라고 했거든요. 1년 반 정도는. 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흐름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정적인 요인을 적용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주가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단점을 말하면서 기법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시장 끊임없이 변화나 하는데, 기술적 분석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틀에서 계속 지금의 시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짝대기 꺾고, 또 지나고 나서 짝대기 꺾고, 거기서 또 파동을 다시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노하우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동평균, 상대 강도 지표, 모멘텀 지표, 요 세 가지만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사람을 기술적 분석가 유명한 사람, 자기가 돈을 벌어주겠다 해서 펀드 운용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가 한 명을 자기가 고용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종목은 갭을 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하락했다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기술적 분석가한테. 그럼 사란 말이냐, 팔라란 말이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되지만 뭐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말장난만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이제 리타이어, 나가게 만들고요. 그때 자기가 느낀 게 뭐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를 적용을 해서 몇 가지 지표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지표들을 끌어와가지고 그걸로 자꾸 주가를 설명하려다 보면, 약장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얘기했고요. 몇 가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라.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동평균, 상대강도 지표, 모멘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들을 쭉 내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무조건 또 여러분들하고 저나 이런 사람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이 보는 느낌들, 그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의 힘. 그리고 제일 쉬운 건 뭡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기관이 사냐, 외국인이 사냐. 연초 장세도요. 기관이 오늘 사죠.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연초에 포트 이제 어느 정도 연말까지 정리했으니까 다시 재편하러 들어오면 그때는 또 대형주들이 가요. 그러니까 제일 모직이 빠질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코스닥이 우위로 가느냐 아니면 코스피가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대형 우량주 절반, 개별 우량주 절반 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절반, 코스닥 정도 절반. 근데 코스닥 쪽은 무조건 몇만 원짜리 우량주 위주로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연초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힘이 가는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또 수익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예를 들어 개별 우량주가 먼저 급등하면 수익 챙기면서 또 대형 우량주 쪽으로 연초에 넘어가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로. 그렇게 전략을 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빅터 스페란데오는요, 몇 가지 원칙들을 정했는데요. 좀 빠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끝까지 지켜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원칙, 계획들을 무시하고 또 감정적으로 매매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기업의 가치가 뭐가 없어요.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시장이 급등해 버리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급락할 때 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전문 투자가들은 사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은 팝니다. 팔지는 않더라도요, 물리니까 안 파는데 사지는 절대 않아요. 네,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추세를 따르라. 추세는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언제나 손절매 주문을 사용하라. 네, 자기가 판단하거나 누가 추천을 했든 간에 샀다가 거기서 모든 종목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5종목을 샀는데 거기서 2개만 성공해도 그 2개가 50%, 100%, 10배 가주면요, 여러분들 계좌는 대박입니다. 네. 다 날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손실나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쪽 수익 많이 나보세요. 이쪽이 막 반토막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틀렸다 싶을 때는, 또는 전문가의 판단이나 내가 그저 어떤 리포트를 보고 판단해서 샀든 간에 그 사람의 판단이 틀렸다 싶을 때는 가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의심스러우면 빠져나와라.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애매하면 사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애매하면 그냥 팔고 나오라고 합니다. 네, 그죠? 그만큼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항상 의심하시면서 애매하거나 뭔가 역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빨리 끊어주는 전략이 좋고요. 인내심을 발휘하라. 과도한 거래는 금물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고 5%, 10% 먹는데 만족했다면 KH바텍을 더블 못 먹었을 겁니다. 네이버를 더블 못 먹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요, 저는 주력주들은 거의 50% 이상 보고 갑니다. 그 정도는 터져야지 내 계좌가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훨씬 초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대박주를 만들어야 돼요. 대박주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근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요. 자, 이익은 달리게 하고 손실은 짧게 끊어라.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죠? 자라나는 새싹에 물을 더 주고 쉬고요. 그죠? 썩어 들어가는 그 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익을 손실로 전환하지 마라. 네, 그래서 수익 나다가 손실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마인드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10% 수익 났는데 마이너스 10% 돼버리면요, 20% 빠진 거거든요. 기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포트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시세의 변동성을 주는 기업은 되도록이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약세일 때 사고 강세일 때 팔아라.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정말 저도 실전에서 이게 잘 안 됩니다. 막 날아가면 자꾸 잡게 되고요. 막 빠지면 조금 두려워서 기다리게 되고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나누어서 들어가고 나누어서 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장 초기에는 투자자가 되고,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니까 투자자가 되고, 강세장과 약세장 말기에는 투기자가 되라. 그래서 좀 치고받고 해라 이겁니다. 네, 약간 투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투기자는 안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는 모두 투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자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번째로 절대 물타기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오르는 종목을 물타기 하는 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요.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조심해라. 당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가격이 낮다고 사지 말고, 이 정말 좋은 말이죠. 가격이 낮다고 사지 말고 가격이 높다고 팔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선주가, 지금 건설주가 업황이 안 좋은데 많이 빠졌어요. 근데 가격이 낮다고 그런 기업들을 맨날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또 꼬라박고, 그럼 또 손실 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격이 높더라도 그 회사의 성장성이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팔지 말고 가져가라. 그래야지 따블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만 거래하라. 그죠? 종목을 투자하실 때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 있죠. 잘못 걸려들면요. 팔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20, 30% 금방 수익 나시지만 손실도 20, 30% 금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동성이 없는 기업들을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 이하는 전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예, 최소 10,000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풍부한 기업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야지 빠져나올 때 이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팔기가 좋은 거죠. 급속 시장에서는 그래하지 마라. 급등 급나가는 시장 있죠. 그런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14번째로는 비밀 정보를 믿고 거래하지 말라고 했어요. 친구의 말이 아니라 추세를 따르라. 종목이나 시장을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쓸데없이 옆에 사람한테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는 친구들한테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주식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예, 제가 부족하고 아직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예단하고 종목을 예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을 알고 원칙을 따르라.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칙을 어기는 방법이 이 18가지 중에서요. 곱하기 5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 봤대요. 90가지의 원칙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만큼 유혹이 심하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꼭 좀 원칙을 지키는 그런 투자가 되면 좋겠고요. 이거 녹화 방송 보시면서 적어두세요. 그리고 내가 저 원칙 중에서 저도 여기서 보면요. 거의 한 3분의 1은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 보고요. 비트렌치와 빅의 차이점은 뭐냐면 빅은 실생활에서 10뉴타 이상의 기업을 찾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투자. 저 기업이 잘 팔리니까 내가 사서 수익을 내야겠다. 돌아다니면서 발품 파는 투자도 물론 중요하다. 실제 책에서도 비트렌치를 언급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상식도 중요하다. 당신의 상식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이익 증가율 같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한 기술 분석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익 증가율과 3가지의 기술 지표를 나는 참조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17년 동안 이런 안정적인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 비트렌치 말고도요. 15년, 10년 이상 이렇게 대박을 냈던 투자자들이 많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많아. 그래서 18년 동안 또요. 엄청난 수익을 내다가 단 한 방에 펀드가 사라진 그런 펀드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잘해오다가 그 다음 해에 망한 펀드도 있다는 거예요. 네, 주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네.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정말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이런 원칙들을 말같이 잘 지켜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들 해주시네요. 진짜 이거 원칙만 잘 지키고 좋은 투자를 하겠다는 발걸음, 첫 걸음만 잘 떼신다면 진짜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첫 걸음을 걸으시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피터린치와 빅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유성치 운용령님께서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어떤 쪽에 더 치중하시나요? 기본적 분석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피트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조금 많이 치우쳤고 이제 오렌 버핏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그런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빅이라는 사람은 기술적 분석에 한 7 정도는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에 한 6, 7 정도 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 정도에 한 3, 4 정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에 기본을 두고 그 다음에 수급과 거래량을 보고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술 분석으로 가시게 되면 너무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기본적 분석으로 좋은 기업과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수급과 거래량이 따라주는 기업들 찾아내신다면 훨씬 좋은 종목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한마디는요. 제가 한마디 하면 2015년 주시장을 예단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그게 성공한 투자 원칙이라면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메가 트렌드에서 오늘 첫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쪽은 뭐냐면 웹젠이 그 뮤라는 온라인에 있는데요. 이 그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가지고 전민 기적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중국에 출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청룡8부라는 그런 3D 게임도 있는데,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의 온라인 게임인 청룡8부를 그대로 모바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라인 게임에서 그저 인기가 있었던 그런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모바일로 전환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해운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죠? 예,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NC소프트 보면 되나요? 아, 아닌가요? 네, 많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네, 많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넥슨 또 진출해 있고요. 그죠? 그 외에도 뭐 NC도 뭐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뭡니까?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또 뭐 몇 개 더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하신다면,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모바일 게임을 중국에 출시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주 좋은 그런 수익률을 또 낼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빅 덩치가 좋아가지고요. 별명이 빅인데요. 빅의 명언 한마디. 네, 시간과 에너지를 고통을 피하는 일에 쏟지 말고 가치를 추구하는 데 쏟아부어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위험, 실패, 고통도 트레이닝 과정의 일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자기가 투자하다가 조금 손실 나면요, 계속 무너집니다. 예, 무너지고 자책하고 주식 투자는 어려워 하면서 또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라. 빅은 그런 것 자체가 트레이딩 과정의 일부고, 그런 과정을 이겨내므로써 다음에 올 큰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빅하는 자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인생 자체도 이 사람은 고통을 자꾸 생각해서 그걸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희망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들 계좌도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그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피터 린치 외에 또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 정말 제가 느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빅터 스파란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다시 또 피터 린치로 돌아가서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이마 기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